돌고래 체험시설인 거제 시월드에서 올해만 3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시월드 폐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설 명절보다 추석 연휴 운영할 병의원과 약국을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창원시의회가 고수온 피해를 본 마산 하포구 지역에 대한 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14년 만에 경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숙박과 교통 등 관람객 편의와 안전대책 준비 상황까지 보도국 지금에서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지난 2014년 개장한 돌고래 체험시설 거제 시월드. 개장한 지 10년 만에 15마리의 고래가 사망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제 시월드 폐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주영 기자입니다. 지난 8일 거제 시월드의 새끼 큰 돌고래가 폐사했습니다. 태어난 지 열흘 만이었습니다. 올해 이곳에서 발생한 돌고래 사망만 벌써 3번째. 앞서 지난 2월 25일과 28일에도 쇼에 이용되던 큰 돌고래 줄라이와 노바가 폐사하는 등 2014년 개장 이후 총 15마리의 돌고래가 사망했습니다. 고래를 훈련시키는 수족관에서 복종은 곧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와도 같습니다. 즉, 고래가 사육사의 지시를 따른다는 것이 고래가 기꺼이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한다는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제 시월드는 일말의 죄의식도 없이 해당 체험을 지속했습니다. 계속된 돌고래 폐사로 동물자유연대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거제 시월드를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물원 수족관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거제 시월드는 매일 고래를 이용해 쇼를 펼치는 데다 돌고래를 돈벌이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개정안에는 고래목 동물은 전시에 부적합한 종이라 명시된 데다 신규 개체 보유도 금지됐습니다. 이들은 이 법률안을 바탕으로 지난 8일 폐사한 돌고래가 개정안이 시행되고 난 뒤 태어났기 때문에 국가에 한수되어야 했지만 수족관에 방치되면서 죽음에 이르렀다는 주장입니다. 또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경남도 거제시는 거제 시월드에 대해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보유 개체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형사처벌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경상남도와 거제시에서 행정조치, 그러니까 시정명령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월드 측은 연이은 돌고래 폐사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동물자유연대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거제 시월드에서 지난 2월 돌고래 2마리가 잇따라 폐사하자 당시 질병에 걸린 돌고래를 공연에 투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도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에 시월드 시설 폐쇄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16번째 죽음이 기록되지 않도록 앞으로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14년) 만에 경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성공체전을 위해 홍보는 물론 대규모 손님을 맞기 위한 숙박과 교통, 또 위생 등에 대한 점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권정숙 기자. 100일 이야기를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전국체전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김해에서는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행사도 열렸죠. 그렇습니다. 전국체전 딱 한 달을 앞둔 11일 저녁 주 경기장으로 사용될 김해 종합운동장에서 준공식을 겸해 열렸는데요. 체육회 관계자는 물론 가장 중요한 자원봉사자와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김해를 다시 찾아올 수 있을 만큼 손님을 잘 맞아서 성공체전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주 경기장인 김해 종합운동장도 준공을 했고 또 체전 준비도 속도를 더하고 있는데요. 먼저 전국체전 일정을 살펴보죠. 네, 제105회 전국체전은 2010년 진주 이후 14년 만에 경남에서 열리는 체전인데요.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주 개최지 김해를 중심으로 경남 18개 시군 75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이 펼쳐지고요. 이어 25일부터 30일까지 제44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12개 시군 37개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경기장 준비는 다 되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자원봉사자나 분위기를 띄울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선수들이 빛날 112곳 경기장 중 두세 곳을 제외하고 모두 3단장을 끝냈습니다. 준비 중인 곳도 9월 안에 완료됩니다. 이번 체전에는 2만 8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데요. 펜싱의 오상욱, 양궁 김우진 선수 등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 40명도 출전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성화 봉송주자는 644명, 자원봉사자는 모두 3,156명이고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 축제를 전국체전 기간에 맞추고 전시와 공연은 물론 유튜브와 5개 홍보, 챌린지, 관광 상품 등도 내놓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가 진행될 때마다 또 숙소 부족, 바가지 요금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경남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국체전이 열리면 약 3만 명에 달하는 선수와 임원,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개최 지역으로 몰리는데요. 지난해 목포를 중심으로 열린 전남체전에서도 선수나 임원들이 숙소를 잡지 못해 진땀을 흘리거나 숙박비가 오르면서 사전 예약한 선수단에 취소가 통보되는 등의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경남에선 1,400여 개 숙박업체에 26,512개의 객실이 확보됐는데요. 단순 수치로만 보면 2천여 개 객실이 부족해 보이지만 경남도는 경기가 분산 개최돼 큰 문제가 없고 지금은 다각적 점검과 교육으로 이미지를 실추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개폐막식이 김해 도심에서 열려 교통 체증도 우려되는데요. 도로 통제나 대중교통 증편, 셔틀버스 운행, 시민 협조 등을 안내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전 2017년 충북체전의 경제 효과가 3,758억 원이었던 만큼 전국 단위 체육 행사는 특수로 이어지는데요. 경남에서 어떤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권정숙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경상남도가 12일 오후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삼성 창원병원을 찾았습니다. 박원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병원 관계자들을 만나 응급의료 상황을 점검하고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경상남도는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를 추석 명절 비상응급대응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비상의료 관리 상황반을 운영하며 응급의료 체계를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도내 34개소 응급의료기관에 의료기관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현장 점검할 예정이며 추석 연휴 운영할 병의원과 약국을 지난 설 명절보다 1.5배 확대 지정합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뺑뺑이나 이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휴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가능하면 큰 무리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국지도 60호선 김해시 한림면 가동교차로에서 생림면 사촌교차로 9.4km 구간이 13일 오후 3시부터 개통됩니다. 경상남도는 12일 김해 한림면 화포대교 앞에서 부분 개통식을 열었습니다. 한림에서 생림간 국지도는 창원 의창구 대산면에서 김해시 생림면까지 왕복 4차로 구간에 약 14km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800억 원이 투입돼 지난 2006년 3월 착공됐고 현재 공정률 85%로 오는 2026년 12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도로 전체 구간에서 교량 8개소와 터널 3개소, 교차로 4개소, 터널 관리사무소 1동이 13일부터 미리 개통됩니다.
그동안 기존 도로는 김해 화포천 습지가 있어 관광객이 자주 이용하지만 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고 민원도 많았습니다. 경남도는 사업이 끝나면 운행거리가 10.8km에서 9.4km로 소요시간 20분에서 10분으로 줄어 창원과 김해의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회가 고수온 피해를 본 마산 하포구 지역에 대한 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의회는 홍합과 미더덕 등 양식어가가 고수온으로 초토화된 만큼 재해복구와 손실보상 등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산업 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와 어민 생계 보호를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오는 15일 예정되어 있던 배우 안세하의 시구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구단 측은 최근 학교폭력 의혹의 사실 여부를 떠나 이슈가 정리되기 전 행사를 진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구단과 소속사 모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NC 다이노스는 추석 연휴인 15일 주말 홈 경기를 KBO 리그 900만 관중 돌파 기념 행사로 엽니다. 이날 창원 출신 배우 안세하가 애국가와 시구를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안 씨의 창원 모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작성자가 학폭 고발글을 올리며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농촌 소멸을 막으려면 농지에 씌워진 과도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2일 국회에서는 농촌 지역의 현실에 맞지 않는 농지 규제의 실상과 문제점을 들여다보는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자들은 우량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이른바 농지 규제 합리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성범 국회의원은 농촌 소멸을 늦추기 위해 일부 지역만이라도 농지 규제를 개선하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시골지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투기 목적이 한두 개 끼어 있을지라도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농지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구 소멸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일 신세계 사이먼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의 확장 개장식이 열렸습니다. 부산시는 신세계 사이먼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의 확장 개장이 지역 유통업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주민 고용과 지역 영세업체 판로 개척 지원 등 대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사이먼은 약 1,447억 원을 투입해 기존 3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를 5만 1천여 제곱미터로 확장하고 입점 브랜드를 170여 개에서 260여 개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 300여 명을 채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올해 배우상 심사위원으로 배우 김선영과 류준열이 선정됐습니다. 올해 배우상은 한국 영화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잠재력을 갖춘 새로운 신인 배우들을 발굴하기 위해 2014년 개설된 상입니다. 뉴커런츠와 한국 영화의 오늘 비전 부문에 선정된 한국 장편 독립영화 중 가장 독보적이고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준 최우수 남자, 여자 신인 배우 각 1인에게 수여됩니다. 올해 배우상 수상자에게는 500만 원의 상금이 함께 수여되며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에서 배우 김선영과 류준열이 직접 시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어획이 시작되는 주꾸미의 자원 관리를 위해 어린 주꾸미 보호를 당부했습니다. 수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꾸미의 성숙 체중이 2017년보다 크게 줄었다며 이는 자원량 감소에 따라 조기 성숙을 통해 집단을 유지하려는 주꾸미의 생태적 생존 전략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주꾸미는 봄철에 맛이 좋아 인기가 많으며 가을철에는 레저 낚시의 인기로 자원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꾸미 어획량은 1998년 7,999톤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작년에는 2,203톤까지 급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